안녕하세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말 집안을 발칵 뒤집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땅 절반이 시아버지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돈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기로 유명한 시아버지는 동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항상 초록색 모자에 흰 색깔 나시티에 배바지를 입고 무슨 막대 같은 걸 딱 들고 장군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일을 해결하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중학생 딸을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에는 중학생 딸 혼자 살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딸 1살 때부터 보셨던 어르신분들은 얘 어쩌냐고 가족 누구 하나 애 대신 맡아 키워준다는 사람도 없고 한참 엄마 손길 닿을 시기인 중학생인데 어쩌면 좋냐고 막 혀를 끌끌 찼어요. 저희 시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안 나설 수가 없었죠.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그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 넘게 사주고 사계절 입을 옷들을 100만 원 어치와 대학 입학금까지 교육비로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매달 다달이 장학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줄 테니 걱정 말고 동네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살라며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통 크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선을 즐기셨어요. 그 사건 덕분에 바로 동네 아저씨들 모임 회장으로 승격하셨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오지랖을 부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여간 골썩힌 게 아니셨대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작은 밭에 심은 농작물들을 관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집안에 7살, 8살 되는 애들이 10명 정도가 집안을 휘젓고 놀더랍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TV 보고 잠을 자고 있냐며 소리치니 그 아이들은 당황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형으로 보이는 애가 저희는 할아버지가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건데요. 하면서 똘망똘망 쳐다보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 큰 대야 같은 곳에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를 잔뜩 삶아서 들고 시아버지가 오시더랍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가는 보육원 애들도 집밥 그리워하고 이런 시골 풍경도 좀 느끼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애들 전부 끌고 우리 집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저기 가마솥에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삶아놨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 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답니다. 화난 거 풀라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는 애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피워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그랬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속을 삭히셨죠. 시아버지께서 또 마냥 어머님 속을 섞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 여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의 10년간을 투병하셨어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비 전부 시아버지께서 대주시고 장인 장모님 힘들게 사시지 말라고 하면서 장인 장모 고향에 멋진 주택도 지어주시고 처제 건강하라고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들한테 음식 돌리며 잘 부탁한다고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마냥 미워하지 못한 거였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있는 만큼 베풀고 또 마냥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저도 그런 아버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나이도 많은 아버님께서 동네 할머니들 집에 있는 가구를 손봐주시다가 손을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서 찢어지신 거예요. 당연히 상처 때문에 피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쩌냐고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총각이 트럭을 가져와서 아버님을 태우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 걱정된다고 트럭 뒤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친구들까지 10수명을 태워서 병원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나가서 아버님을 마중했고 손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쌤들이랑 동료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시아버지라고 다쳤다고 빨리 좀 조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려고 챙겨드렸어요. 응급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시냐며 인사까지 오시고 하여튼 시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 그런 친근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같이 트럭 뒤에 타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니까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냐면서 하루 종일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아버님에게 칭찬하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온 동네가 제 병원 근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또 그런 걸 몹시 좋아하시거든요. 관심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도 빨리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멋있는 척도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들 그거 가지고 난리니 얼씨구 좋다고 매일 춤추시고 그러셨어요. 참 재밌으시네 하고 말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왁자지껄한 저희 동네에 어리디 어린 한 20대 여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치이고 지쳐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러 이 동네에 온 거였어요. 원래 빨간 지붕 아래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여기서 몇 년간 살려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허락 다 받고요. 동네 터줏대감에 오지랖 넓으신 아버님은 젊은 애가 그 노인들만 가득한 동네에 이사를 왔으니 환영해줘야 한다. 시골이라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나 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자니 여기 뻘건 지붕 아래에 있는 할머니 소녀라면서요. 그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저랑 알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참 오래 사셨어. 암 호상이지 호상이야. 할머니가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셨는데 할머니 얼굴을 소녀가 빼다 박았네. 참 딸내미는 할머니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더니 신기하네. 서울살이 참 힘들죠? 요즘 사는 게 그래. 우리 때야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고 집만 몇 채 사모으면 그냥 먹고 살기 쉬웠는데 요즘 애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 벌고 집도 한평생 일해서 겨우 살까 말까이니 얼마나 힘들겠소. 다 알아 다 알아. 편하게 생각하고 힘들면 우리 며느리가 또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줘요. 며느리가 30이 훌쩍 넘었어도 아직 마음은 20대니까 막상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말동무도 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간호사요. 간호사 아주 따봉이었다고. 의사도 나한테 와서 간호사 며느리 대단하다고 따봉을 날리더라니까.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 동네에서 마음껏 쉬다 가셔야지. 배고프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자두나무 큰 거 있어. 여기에 그냥 자두 뚝 따서 오늘 먹은 다음에 먹어도 돼. 농약 안 쳤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하면서 먹을 거랑 이것저것 시골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아름 사서 주러 가신 거예요. 그 여성분은 우울증이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의 그런 관심이 너무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은 거죠. 아버님이 당황했고 옆에서 보던 어머님은 그러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우당탕탕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은 다행히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시골에 내려와 글 쓰며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살고 있는 그 빨간 지붕집이 워낙 낡아서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아서 제 남편이 가끔 그 집에 수리하러 갔기에 저도 얼굴을 몇 번 익혔지요. 남편도 동네에 거의 유일한 젊은 남자라 뭐 고칠 데 있으면 아버님한테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 아버님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우통 깐 채로 그 여성분과 완전히 찹쌀떡이 되어서 실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성분이 집에 벽을 혼자서 수리하다가 팔이 끼었나 봐요. 팔이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갇혀 있었으니 여성분의 집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쳤나 봅니다.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한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팔이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 시아버지 출동해서 여자분 팔뚝 빼고 망가진 벽을 메꾸고 있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버님이 먼지 좀 진정시키게 물이랑 고정시킬 접착제 같은 걸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접착제와 물을 가져온 여자에게 아버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여기 시멘트에 뿌리게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여자분은 아버님에게 물이 아닌 순간 접착제를 준 겁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걸 좀 털어내려고 했던 아버님은 물과 흡사하게 생긴 순간 접착제를 손에 뿌렸다가 깜짝 놀라서 악악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하자 아버님이 이거 물이 아니라 접착제예요! 라고 해서 여자는 어떻게 하냐고 괜찮냐고 하며 아버님의 몸을 살피다가 여자의 팔뚝이랑 아버님 손이 떡하니 붙은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초 발견자 할머니가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 했다가 팔뚝 살과 손이 붙어서 두 분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할머니는 빨리 물을 뿌려야 한다고 아버님 우통을 벗기고 여자의 팔뚝 소매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대요. 접착제가 옷에 붙어서 잘리지도 않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아버님은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마을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잠깐! 우리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알겠지? 우리 며느리! 하면서 굳이 제가 있는 병원을 또 고집해서 저희 병원에 온 거죠. 아버님은 그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저 덕분에 극진한 간호를 받고 또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그렇게 접착제 몸이 붙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한 거였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하다니 감사하긴 한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접착력이 번지고 옷에 있던 접착제가 몸통에까지 묻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아버님과 그 여성분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와서 접착제 녹이는 약품을 가져와 살살 바르고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 여성분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접착제 달라는 줄 알고 물 대신 접착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울지 말라고 사나이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 늙은 할바이가 피부에 접착제 좀 묻었다고 문제될 거 뭐 있겠냐며 아가씨나 걱정하라고 태연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멋지네.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네요. 다행히 아버님이랑 그 여성분 피부는 크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잘 녹여서 떼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같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쌍따봉을 날렸네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여성분은 말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 너무 오지랖 넓어서 힘들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조금 거슬리면 바로 말하고 내가 대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여자는 속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너무 삭막하고 나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날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고 정말 하루하루 든든하고 행복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말 걸어주시고 먹거리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누군가에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는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마냥 성가시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아버님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동네에 말동무 친구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